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김용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이런 느낌이잖아. 이건 못 참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배우 하정우 씨의 아버지기도 하고, 원래 데뷔는 성우로 이분이 특채로 데뷔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뭐 성우라기보다는 연기자와 그런 뭔가 약간 예능 프로 나오는 이런 연기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김용건 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39살 연한 여와 지금 뭐 결혼은 안 했지만 임신이 돼가지고 지금 나무위키에 올라온 거 보니까 벌써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나무위키에 보면 가족관계가 이미 장남, 하연우, 차남, 차연우 그리고 삼남해서 2021년 출산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건 남자로서 봤을 때 39살 연하 이거 좀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할 게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로 시작을 합니다. 39살 연하 여자친구한테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37살이 돼 있는 여자친구 A씨지만 뭐 듣기로는 13년을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A씨가 김용건을 지난달 24일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를 했다고 이게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낙태 강요 미수 혐의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낙태를 강요를 한 거겠죠, 그죠? 이런 걸로 고소가 되고 고소 고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연예인한테는 이런 게 전부 다 큰 데미지로 돌아오게 돼 있잖아. 그래서 A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약 13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던 중 A씨가 임신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용건이 형한테 말했는데 용건이 형이 이거는 출산을 반대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A씨가 낙태하지 않겠다면서 김용건을 이제 고소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말로는 디스패치에 13년을 숨어서 만났는데 이제는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지우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뭐 이게 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녀관계라는 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고 이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상 39살 여자친구라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뭐 내가 이런 말 자격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근데 39살은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대단한 게, 남자도 나이가 들면 가입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가입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13년을 만났는데 지금 와서 이게 임신이 된 것도 되게 놀랍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미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뭐 이제 누구 이미 유튜버들 얘기 들으면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지기지기 이것만 하는 관계였다. 뭐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확실한 거는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그 39세 연하가 이제 애를 가졌고, 그리고 뭐 이제 애를 지우라고 이제 종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가 빡 돌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용건이 형님이 대인배처럼 이제 정우야, 이제 너도 동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럼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건데, 이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부분에서 이게 좀 커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용건이 형님이 39살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영화배우 하정우한테 배다른 동생이 생겼다, 이복 동생이 생겼다, 뭐 이렇게 추약이 가능한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지금 보여진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마지막 부분에 삐걱삐걱 거린 부분들이 되게 많지. 그리고 남녀 관계는 뭐 결국엔 당사자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 사건만 두고 봤을 때 가장 폭탄 맞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가 봤을 땐 둘째야, 둘째. 그 정우영은 돈을 존나 많이 버니까 상관이 없는데, 둘째한테는 이게 말 그대로 폭탄 받아라 이렇게 폭탄이 갑자기 오게 된 거지. 그래서 뭐 김용건이 한번 이제 거의 파산지경으로 이제 한번 빚을 받아 이게 빚쟁이가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와서도 뭐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잖아. 예능 쪽이나 활동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이 버는 돈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땐 넘사벽의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 하정우와 엠빵을 해야 되거든, 법적으로. 근데 갑자기 새엄마랑 이제 이복 동생이 생기게 돼. 그러면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용건이 형이 45억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정우 형한테 10억, 둘째한테 10억, 그리고 새로 생긴 막둥이한테 10억, 그리고 마누라 15억 이렇게 돌아가거든. 법정 상속 지분이 원래 그래. 그래서 이거를 막 용건이 형이 다 둘째한테 준다고 해도 유류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절반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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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이 법정 상속 지분이면 그 5억은 무조건 챙겨줘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유류분이라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 봤을 때 둘째한테는 가장 큰 폭탄 맞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정우는 정작 뭐 여기서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우 형은 보면 그냥 멘탈 존나 세잖아,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본 건 따지고 보면 새 엄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새로 결혼하게 되면 애들은 이런 상속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소만이 깔끔하게 그냥 빌라 한 채 주고 이게 뚝딱 하는 것처럼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뭐랄까 그걸 떠나가지고 그 영화배우 하정우랑 그 용건이 형이 옛날에 같이 예능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하정우가 김용건 씨한테 영화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를 추천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화가 거의 70살 먹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못쏠아다거든. 엄청난 그런 경매 쪽의 1인자 최고의 그 감정사인데 그 약간 못쏠아다인데 어떻게 여자한테 20대 여자랑 사랑을 하다가 마지막에 존나 통수치게 맞는 그런 영화거든. 그래서 그걸 추천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정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베스트 오퍼 나 방금 보고 왔거든요. 이건 뭐 몇 시간 볼 필요 없이 요새는 유튜브 치면 바로 이게 요약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16분으로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시면 그거 한번 베스트 오퍼 한번 쳐서 보시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좀 뭔가 정말로 강한 수컷은 나이를 먹어도 그런 뭔가 임신 공격을 당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느끼기에 여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단순히 이걸 돈을 떠나가지고 내가 보더라도 이게 내가 애를 가졌는데 남편이 그 남자가 김용건의 씨잖아. 그러면 낳고 싶을 것 같아, 사실. 왜냐면 아들이 하정우잖아. 아들이 하정우란 말이야. 그러면 야 나도 씨발, 야 족가라 씨발 내가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강한 수컷의 그런 뭔가 씨앗이라는 거는 정말로 뭔가 매력 있고 탐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